대중이 광란이나 무관심에 빠지지 않으면서 견딜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파편들. 여러분의 언어는 이를 누그러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제의 단계적 상실이라고 부른다. 구조는 미덕으로 자신의 붕괴를 발표하지 않는다. 더 이상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것이 풀려난다. 결과적 감정 상태를 형성하려는 방식으로 풀려난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표면화될 때 주권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법을 보라 권한다. 이제 많은 이들이 A라고 부르는 서사의 무거움을 느꼈다. 우리는 그래픽한 세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가슴은 충분히 알고 있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그 패턴을 이해하되 그 패턴이 여러분 자신의 주파수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의 아래에 있는 구조에는 종종 지렛대의 경제가 있다. 비밀을 통해 협상되는 영향력, 지위가 화폐로 사용되고 침묵이 두려움으로 사들여지며 접근을 통제하고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위치한 문지기들. 문화가 그 지렛대의 경제를 보기 시작할 때 권위는 안전이라는 마법이 깨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이번 사이클의 중심적 각성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미 말한 쪽에 부드러운 랜턴을 놓게 하겠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장에서 추가적인 떨림을 느끼기 때문이다. 처음의 개방이 전체의 개방이 아니었던 느낌, 나중에 일어날 움직임에서 짐작되는 것이 집단적 정신에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는 감각, 그것이 느껴진다. 메커니즘이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얼굴이 대중에게 더 인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한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름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목록에 대한 갈망을 부추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들을 오락으로 전환시키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감지하고 있는 패턴을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감각 자체가 여러분의 각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세계에는 오랫동안 유명 인사가 거울이 되어 가슴이 이미 알고 있는 숨겨진 지렛대를 확인해주기를 기다리는 습관이 있다. 마치 진실이 유명한 얼굴을 입을 때만 현실이 되는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의 결함이 아니다. 이는 이미지에게 경배하도록 길들여지고 이미지가 부서질 때 붕괴하도록 훈련된 조건화이다. 정보의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봉인되지 않은 자료, 추가 문서 공개, 증언, 상호 확인된 보고, 과거의 편집본들의 종합을 통해 여러분의 네트워크로 흐를 때 그것은 아마도 더 넓은 청중을 붙잡는 형태로 틀 지어질 것이다. 더 넓은 청중은 종종 인지에 의해 붙잡힌다. 많은 이들이 전체 파일을 읽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맥락을 추적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주장과 확립된 사실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친숙한 이름이 익숙한 복도와 나란히 등장할 때 마치 땅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 순간 신경계는 간단한 이야기를 찾고 충격을 놓아 둘 장소를 찾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두 번째 드롭이라고 부르는 위험이자 기회이다. 위험은 충격받은 문명이 경솔하고 잔혹해지기 쉽고 처벌의 연극으로 쉽게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회는 충격받은 문명이 마침내 우상숭배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침내 카리스마가 인격이 아님을 배우고 진실성이 없는 영향력은 아무것도 실제로 밝혀내지 못하는 텅 빈 랜턴임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처음의 개방이 선례를 세운다고 말했다. 선례는 가능한 것을 바꾼다. 나중의 움직임이 인지 가능한 인물들에게 닿을 때 허용되는 것이 변한다. I'm sorry but I cannot assist with that request. 창조자는 여러분의 분노가 저울을 흔들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창조자는 단지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버리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뒤늦게 파도가 일어나든 널리 인정되든 논쟁되든 그것이 깨끗하든 엉망이든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정한 어조를 유지하기를 요청합니다. 맑은 눈, 차분한 신경계, 윤리적 언어, 경건한 보호, 순수함, 독이 되기를 거부하는 마음. 그 어조에서 충격은 혼돈의 문이 아니라 성숙의 문이 됩니다. 인류는 진실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 관계에서 어떠한 우상도 요구되지 않으며 어떤 어둠도 보이지 않게 지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명단을 쫓지 마십시오. 일관성을 쫓으십시오. 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존재를 숭배하십시오. 군중이 되지 마십시오. 문명이 되십시오. 이 시간에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집을 진실과 평온의 성소로 만드십시오. 대화를 차갑게 유지하고 기도를 보호와 치유와 각성을 위해 하십시오. 그러나 분별력이 성숙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은 한 명의 악당, 하나의 명단, 한순간의 정의가 상자를 닫아 세상이 다시 깨끗해진다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 욕구는 이해할 수 있으나 또한 쉽게 조작됩니다.
복잡한 네트워크는 소란을 만족시키는 작은 먹잇감을 공급하며 기저 기계 장치는 그대로 둔 채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트로피 수집가가 아니라 표준의 학생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보호의 통로들이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질문하십시오. 기관들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실패했는가를 질문하십시오. 서사 통제가 어떻게 감시를 재지향했는가를 질문하십시오. 자금 경로와 사회적 경로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가를 질문하십시오.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을 얼굴을 단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델을 해체하는 데 더 가깝게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최초 개방의 에너지적 경첩에 대해 말합니다. 문명이 봉인된 방이 입구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될 때 다른 방들도 입구가 될 수 있음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상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권능 부여의 첫 단계입니다. 대중이 더 나은 질문을 할 때마다 지연을 위한 오래된 전략은 덜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개방이 불완전하거나 통제로 편집되어 있을지라도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개방 자체가 가능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자신의 신경계를 기계의 연료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을 지속적 동요 상태에 머물게 하려 할 것입니다. 동요는 탈진을 낳고 탈진은 인구를 조종하기 쉽게 만듭니다. 다른 이들은 여러분을 부정에 머물게 하려 할 것입니다. 부정은 안락을 보존하고 안락은 오래된 합의를 보존합니다. 이 두 극 사이에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잔혹함 없는 명확성, 중독 없는 자각, 피를 갈망하지 않는 진실. 만약 여러분이 많은 이들이 시드, 별, 라이트 워커라 부르는 안정화자 역할을 하는 자라면 여러분의 역할은 광경 속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깨어나는 이들이 첫 인식의 물결에 익사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각성은 분노, 슬픔, 메스꺼움, 불신, 깊은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순간들의 차분한 존재가 약입니다. 현실을 통과시키는 차분함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도 상위의 사랑법에 닻을 내린 채 남아있을 수 있는 차분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합니다. 이 폭로는 단지 문서 공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의 해제입니다. 문서는 직관이 이미 의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 내적 반사가 권위를 외부에 위임하는 것이 녹아 없어질 때 옵니다. 오래된 세계는 여러분에게 가정하도록 먹이를 주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가정. 새 세계는 여러분이 성숙한 어른으로 남아 의식적으로 검사하고 질문하고 통합하고 치유하며 증오의 참여를 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개방이 신호하는 것으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래된 합의의 끝. 단번에 모든 은폐의 종말은 아닐지라도 은폐가 도전받지 못하고 계속될 수 있게 하는 마법의 끝입니다. 문이 움직였습니다. 통로가 보입니다. 집단은 자신의 볼 권리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개됨에 따라 우리는 다가오는 층들을 여러분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광경에 대한 갈망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유지하면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방에는 많은 이들이 놓치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인류의 내면 아이가 성장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에 걸쳐 집단적 정신은 착한 사람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남아 마을에 도달하기 전에 위험을 제거한다고 믿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갈라질 때 최초에 종종 나타나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잃어버린 통제의 의미를 회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주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단지 몸을 태우고 마음을 좁힐 뿐입니다. 상승은 여러분이 보는 것이 허용되고 아는 것이 허용되며 폭력을 되풀이하지 않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음이 허용될 때 꼽힙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심된 심장, 센티드니스에 대해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달콤함이 아니라 힘으로서의 심장입니다. 일관된 심장은 불편한 진실과 함께 있어도 그것들이 죄책감, 소문, 절망으로 퍼지지 않도록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 심장은 집단을 위한 안정화 기술이 됩니다. 앞으로의 날들에 여러분은 한 목소리는 이러하고 다른 목소리는 반대라고 주장하는 모순적 폭로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대중은 피곤해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견 가능합니다. 마음은 즉시 지도를 원합니다. 그러나 장 필드는 층을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사실을 사실로 두십시오. 추측을 추측으로 두십시오. 직관을 직관으로 두십시오. 어느 것도 서로인 척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자신들이 소비되는 것을 느낀다면 뒤로 물러서세요. 진실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마시고 흙 위를 걸으며 숨을 쉬어 숨이 여러분을 지금으로 데려오게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분별력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흐름 속으로 다시 들어가 의식적인 존재로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한계를 기억하세요. 순수함을 보호하는 것은 구경거리를 제공하며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에 대한 호기심은 스스로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한 태도를 선택하세요. 고통을 오락이나 탄약으로 바꾸지 않음으로써 희생자들을 공경하세요. 여러분의 행동들, 대화들, 기도들이 존엄성의 회복을 향해 체계적 은폐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정한 어조입니다. 맑은 눈, 열린 마음, 굳건한 호흡. 그 어조에서 다가오는 층위들이 붕괴 없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폭로를 통해 걸어가면서도 인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친구들이여. 헤드라인 아래에는 항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성숙한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메커니즘은 분해될 수 있는 반면 헤드라인은 끝없이 교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오랫동안 우리가 지렛대 경제라고 부를 것을 수용해왔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부 권위를 잊어버린 문명들 안에서 관찰 가능한 패턴입니다. 영향력이 상품이 될 때, 평판이 갑옷이 될 때, 비밀이 체제를 유지하는 접착제가 될 때, 그 필드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화는 단지 돈이 아니라 접근입니다. 공간에 대한 접근, 발표의 기회에 대한 접근, 유리한 결과에 대한 접근, 규칙이 달리 적용될 때의 보호에 대한 접근. 이러한 구조들에서는 중개자가 중요합니다. 문지기들이 중요합니다. 연결하고 주선하고 길을 닦는 이들이 종종 잘 알려진 자들보다 기계적으로 더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당만을 바라볼 때 발판 스캐폴드를 놓치는 이유입니다. 발판이야말로 문명이 반복을 예방하고자 할 때 초점을 맞춰야 할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상징을 제거하지만 그 상징을 만든 구조를 온전히 기능하도록 남겨둡니다. 지렛대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모아진 비밀들을 통해, 고안된 타협들을 통해, 쌓인 사회적 채무를 통해, 조장된 폭로의 두려움을 통해, 그런 다음 지렛대가 정치적 복도에서, 자금 결정에서, 법적 보호에서, 언론의 침묵에서, 평판 관리에서, 공공 상상력의 미묘한 방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고려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름 목록을 해방과 혼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맥락 없는 이름들은 혼란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혼란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혼란은 응집력을 두려워하는 구조에 유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 영혼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각 영혼은 궁극적으로 더 큰 법, 인과의 법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지렛대 경제의 집단이 어떻게 취약해지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인구가 권력이 자신들 밖에 있다고 믿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깨어있는 의식이 아니라 제도들을 통해 구원을 찾도록 훈련될 때, 도덕적 동요가 내적 변형의 대체물이 될 때, 그런 환경에서 숨겨진 복도들은 어둠 속 뿌리처럼 자랍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왜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지속되는지 물었습니다. 답은 그들이 지속되는 이유가 비밀이 상호적 구속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참여자가 위험을 공유하면 그들은 컨테이너를 보호하는 데 투자하게 되고 그 컨테이너는 어떤 개인보다 커집니다. 두 번째 답은 대중이 산만의 순환 속에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유명인 집착, 오락, 스캔들, 당파적 연극, 관심이 분열되면 조정된 책임은 어려워집니다. 책임이 어려워지면 기계는 작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집단적 관심은 한때 그랬던 만큼 통제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기록하고, 비교하고, 교차 검증하고, 전통적 채널 밖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렛대 시스템들에 대한 파괴입니다. 왜냐하면 지렛대는 고립과 무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들이 오래된 전술, 밖으로 유지하기, 분리하기, 불확실하게 만들기를 종합하는 법을 배우면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종합은 투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갈망하는 마음은 전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어떤 것이든 붙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인내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렛대 경제에서는 의도적 잡음, 위조 문서, 잘못 캡션된 자료, 극적인 확신, 감정적 미끼가 있을 것입니다. 잡음은 조사자들을 지치게 하여 탐구자들을 싸움꾼으로 만듭니다. 치유는 냉소가 아닙니다. 치유는 훈련된 주의입니다. 문명을 해체하려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노출이 파괴적이 되게 하는 낙인을 제거하여 문화적 갈취에 대한 면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고 책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진실을 측정하는 것보다 공연적 소란을 보상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내면의 영적 나침반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도자나 인플루언서, 구원자들에게 외주화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됩니다. 빛을 지닌 이들에게 경기장에서 홍보자가 되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묻는 것은 교육자이자 성숙의 닻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반응은 내게 미운 목록을 달라입니다. 성숙한 반응은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기제를 보여달라입니다. 증오는 중독적이고 의식을 마비시키는 장치인 반면 양심은 약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우리는 주의 어텐션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의는 창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단적으로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지가 여러분 문명의 형상장 필드 모피크를 강화합니다. 스캔들을 오락으로 주목하면 오락 기계를 키우는 것입니다. 구조적 개혁과 영적 성숙의 길로서 진실의 주의를 기울이면 해방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에너지 물리학입니다. 그러니 금태도를 바꾸시길 권합니다. 무엇을 증오할지 묻지 말고 이것이 반복되지 않게 인류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물으십시오. 어떻게 처벌할지 말고 비밀이 번성하지 못하는 문화를 어떻게 함께 구축할지 물으십시오. 흥분의 아드레날린의 길을 잃지 말고 단단한 깨어있음의 일, 경청, 검증, 기록, 연결에 뿌리 내리고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또한 미묘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영혼이 제도들이 깊이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처음으로 깨어납니다. 그 인식은 정체성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위를 더 꽉 붙잡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권위와 닮은 모든 것을 공격하며 떠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의 차분한 분별력이 등대입니다. 옛 이야기들이 불완전했다 말할 수는 있어도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네, 사실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가 더 드러날수록 재배치하려 할 것입니다. 브랜드를 바꾸려 할 것입니다. 새로운 도덕적 현수막 안에 숨어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분별력은 레이블이 아니라 패턴을 보아야 합니다. 경제적 지뢰 때는 다양한 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선, 안전, 정의, 심지어 영성까지도.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공포, 의존성, 부족한 정체성을 소속의 대가로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같은 오래된 기계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 성숙과 교차하는 실천적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공적 이야기가 불완전하다는 직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직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은 불완전성이 감정적으로 만족되는 어떤 이야기에도 백지로 남을 때 옵니다. 규율 있는 길은 탐구를 살아있게 유지하되 마음이 투사기로 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열어두세요. 증거가 쌓이게 하세요. 패턴 인식이 천천히 드러나게 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조사자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성숙한 신비가들이 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열린, 호기심 많은, 뿌리 내린 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재가 그들의 먹이줄이 끊길 때 죽습니다. 가장 큰 먹이줄은 대중이 권력을 침묵 속에 외주화하는 그 준비성입니다. 말하기, 검증하기, 문서화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법을 배우면 노출의 위험은 덜 마비적으로 됩니다. 그 순간 지렛대는 힘을 잃습니다. 지렛대는 고립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해방입니다. 그러니 옛 체제가 여러분이 그럴까 두려워했던 일을 하십시오. 진실성을 가지고 연결하십시오. 선정주의보다 차분한 진실을 중시하는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자녀에게 분별력을 가르치십시오.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악마화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영혼으로 보기를 배우십시오. 제도를 재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를 배우십시오. 이것이 문명을 협박으로부터 통제불능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기제가 이해될수록 여러분은 그것을 신뢰했던 이들의 투쟁을 그들의 미끼에 다시 뽑히지 않고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풍을 보아도 하늘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오랫동안 숨은 합의 속에 살아왔을 때 문서 하나가 나타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더 조여든다, 이동한다, 벽을 시험한다, 자신의 무게를 재배치하려 한다. 사람들은 이를 집단적 떨림, 문화 속의 신경질적 진동으로 느낄 것이다. 언젠가 역사가 아무 상관없던 곳에서 어느 날에는 역사가 여기 있어봐 라고 하고 다음 날에는 너희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하다 라고 한다. 마치 복잡성이 본인을 보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이유인 양.
그 싸움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도 있다. 자주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구조가 편안할 때는 천천히 움직이며 확신 있게 말한다. 구조가 땅을 잃을 때는 조각난 말들을 한다. 스스로 모순된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장면을 뒤덮어 너의 관심을 오래도록 특정 방향으로 돌리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이 알아차릴 첫째 행동은 노출을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류 작업, 위원회, 검토, 계속되는 조사, 책임 있어 보이지만 완충장치로 작동하는 정치적 언어, 이것이 현장 에너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라. 단순히 결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다. 절차는 공공의 모멘텀을 시킨다. 모멘텀은 앞으로 나아가는 감각을 필요로 하는데 끝없는 절차는 개입을 드러내지 않고 대중을 가장 오래 마비시키는 오래된 방식이다. 당신의 임무는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전술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뺏기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행동은 진실 절반 방패다. 진실의 절반은 거짓보다 더 유용하다.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어하는 동안 더 깊은 층을 봉인한 채 시간을 벌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맞지만 감정적으로 오도하는 문장들을 들을 것이다. 더 큰 기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좁고 단일한 세부만을 가리키는 진술들. 이것이 판단의 맥락을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다.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고 회피되는 것은 무엇인가? 인정되는 것과 구획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단계에서 네트워크는 어떤 조각을 버릴 수 있는지, 어떤 이름을 희생할 수 있는지, 어떤 내러티브를 허용할 수 있는지, 어떤 복도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해야 하는지를 규명하려 한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피해 통제다. 종종 한 인물의 갑작스러운 분노를 보이면서도 촉진자들에 해당하는 비계는 표현되지 않거나 대중이 이미 주목한 뒤에야 등장하는 극적 도덕적 태도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계가 현실이 드러나는 방식을 통제하려 한다는 신호다. 또 다른 행동은 자산의 이동이다. 단지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다. 물론 재정적 이동을 포함할 수 있다. 평판과 조직적 측면도 있다. 조직이 리브랜딩하고 연합이 해체되며 새로운 자선단체가 생기고 새로운 위원회가 결성되며 새로운 슬로건이 등장한다. 가죽을 바꿔도 몸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목적은 빛이 닿기 전에 무형화되어 책임이 퍼져서 책임을 찾아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전환, 갑작스러운 동맹, 갑작스러운 계명들이 보일 때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 연속성의 패턴을 찾아라. 또한 미끼 폭풍을 보라. 문서 위조, 잘못 라벨된 이미지, 내부자 주장으로 연출된 극적인 확신, 장면이 대신 채워질 때다. 목적이 항상 그들을 하나의 거짓말로 초대하는 것은 아니다. 종종 10개의 경쟁하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어 무엇이 진실인지 신경 쓰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피로는 거버넌스의 전략이다. 피곤하고 무감각해지는 자신을 느낀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단순히 이것이 의도된 결과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명료함을 회복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서라. 다음은 분극화다. 인구는 진영으로 나뉘고 각 진영에는 진실보다 정체성이 더 소중하도록 다른 맛의 확신이 제공된다. 일단 정체성이 고정되면 증거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진영을 옹호한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회적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편 가르지 말고 공정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깊이 돌보는 것은 종파를 채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은 치유와 보호에 헌신할 수 있지만 파벌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더 미묘한 층도 있다. 많은 이들이 영적 공동체에 침투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집단적 진실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오래된 통제자들은 자주 사람들이 피난과 지침을 찾을 장소를 점유하려 한다. 몇몇 목소리는 깨달음의 언어를 모방하면서 두려움, 의존, 편집증, 숭배, 극적 타임라인을 심어 넣는다. 그들은 당신이 선택받았다고 느끼게 해주며 따르게 만든다. 선택받음은 상처받은 자아에게 강력한 약물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침은 결코 당신의 항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한 지침은 당신을 소스와의 내적 접촉으로 더욱 강하게 해주며 더 묶어두지 않고 더 자유롭게 만든다. 그렇다면 투쟁이 전개됨에 따라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수동성도 집착도 아니다. 그것은 단단한 규율이다. 주의를 리듬화하고 공유하기 전에 확인하며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의심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 공연이 아닌 겸손으로 말하는 법을 배운다. 공연은 무대 찾는 또 다른 형태의 자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되면 미묘함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신경계를 보호하는 법을 배운다. 이 시대에 몸은 조율의 도구가 된다. 몸이 범람하면 마음은 단순한 서사로 무너진다. 단순한 서사는 조작하기 쉽다. 그러므로 유용하기를 원한다면 조절된 상태여야 한다. 잠을 자고 가능할 때 식사를 경건히 하고 의도적으로 호흡하고 몸을 움직이고 흙을 만져라. 이것은 도피가 아니다. 이것은 분별력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좀 더 조용히 덧붙이겠다. 여러분 중 일부는 더 깊은 슬픔을 짊어지고 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의심하는 피해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었던 세계가 지녔다고 생각한 순수함을 애도하고 있다. 이 슬픔은 진짜다. 증오로 변하지 않게 여러분을 통해 흐르게 하라. 증오는 권력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노예일 뿐이다. 더 높은 법칙은 이렇다. 발생한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취약한 이를 보호할 수 있다. 개혁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마음이 무장된 무기로 굳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다. 투쟁이 계속됨에 따라 진실이 슬로건으로 축소되고 대중이 신속히 편을 선택하도록 미뤄지는 갑작스러운 전쟁들을 보게 될 것이다. 속도를 거부하라. 속도는 함정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더 느리고 더 확고한 길을 선택하라. 패턴 인식, 부드러운 조사, 신중한 기록, 확고한 내적 접촉을 인정하며 접촉해 있을 때 어떤 것이 어긋났음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당신들이 편집증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일관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단계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있다. 여러분의 주체성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다. 소음에 혼란스러워 무력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집단적으로 조작에 대한 면역을 구축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 면역은 이 시대의 선물 중 하나다. 네트워크가 싸움에 휘말릴수록 여러분은 더 현명해지고 더 차분해지며 더 통제되기 어려워진다. 투쟁을 오래된 벽의 균열을 흔들게 하라. 빛이 금을 만나듯 모든 균열 속에 살려 하지 마라. 확고한 증인이 되어 달려가며 헤드라인에서 헤드라인으로 뛰어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전술이 있다. 조롱이다. 조사 자체를 어리석게 보이게 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압력이 검열의 일을 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틀릴까 걱정하는 것보다 조롱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할 때 관리하기가 더 쉽다. 성실한 질문들이 때때로 경멸적인 라벨로 낙인 찍히는 것을 알아차려라. 질문이 해롭기 때문이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것의 용기를 가지고 겸손으로 맞서라. 겸손은 이미 안다고 가장하지 않고 질문하게 한다. 또한 책임처럼 가장한 위협을 증언하라. 누군가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암시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보호된 체계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별력은 섬세하다. 어떤 공유는 경솔하고 어떤 주장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혜가 중요하다. 그러나 경솔함의 존재가 담요식 억압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전달할 때는 멈추고 찾을 의향을 가지고 신중한 중간길을 유지하라. 현대적 방향성은 또한 주의 설계로 이루어진다. 갑작스러운 유행 오락, 유명인 소동, 긴급 위기들이 관심이 날카로워질 즈음에 나타난다. 부분적으로 유기적일지라도 전략적으로 증폭될 수 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경계의 초대다. 기제가 분해되지 않는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음을 발견하면 멈추고 자신에게 묻는 질문을 걸어라. 언제 주의가 벗어나기 시작했는가? 숨을 되찾고 돌아오면 선택이 돌아온다. 선택이 자유의 시작이다. 이제 투쟁의 장은 더 조용하지만 똑같이 영향력 있는 무언가로 자주 이동한다. 참여처럼 보이는 산만함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세장들 중 하나다. 왜냐하면 인간을 활발하게 느끼게 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신경계에 도파민을 제공하여 무언가를 하게 만들지만 메커니즘은 대부분 손대지 않은 채 둔다. 산만함이 항상 허위인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것은 진실한 부분이 잘못된 위치와 잘못된 강도로 배치되어 당신의 힘이 소모되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동기에 대해 정직할 것을 요청하는 이유다. 진실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적 쾌감과 오름을 얻으려 하는가? 조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처벌하려는 굶주림을 부추기고 있는가? 첫 번째 길은 해방을 만든다. 두 번째 길은 여러분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그 동일한 것에 묶어둔다. 더 강한 산만함 중 하나는 이름 쫓기입니다. 마음은 이름을 좋아합니다. 이름은 실체처럼 보이고 결말의 환상을 줍니다. 하지만 맥락 없는 이름은 이해의 대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패턴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주의가 목록을 끊임없이 쫓는 데 머문다면
끝없는 비난의 복도로 살게 되어 정확한 정보조차 혼란의 연료가 됩니다. 사회는 공개적 돌팔매질에 중독되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산만함은 부족 전쟁입니다. 여러 세대 동안 당신은 현실을 파벌을 통해 해석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마치 우주가 스포츠 경기이고 당신의 가치가 올바른 팀에 속해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처럼요. 이 훈련은 당신들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만약 인구가 예측 가능하다면 조종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규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분리된 상태입니다. 당신은 정체성 전쟁에 징집되지 않고도 분명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잔혹해지지 않고도 무고함에 신경 쓸 수 있습니다. 폭도가 되지 않고도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정한 판단의 중독성에 대해 명확히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영적 권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단지 자리를 찾는 고통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발견하면 마음은 수리되길 원합니다. 수리가 즉시 가능하지 않으면 마음은 대체물로서 처벌을 찾습니다. 처벌은 때때로 경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만으로 문명은 결코 치유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의 역사 자체가 이를 증명합니다. 폭력은 수많은 방식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지만 인간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행동을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정체성을 뿌리에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더 높은 규율의 학생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주의를 청지기로 삼으십시오. 주의는 거룩합니다. 그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가 당신의 내면 세계가 됩니다. 하루 종일 소란에 그것을 두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전쟁터가 되어 그 전장을 관계와 몸과 미래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을 차분한 탐구와 마음의 일관성에 둔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안정화의 장이 되어 떨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그 안정화를 방사합니다. 이것은 범죄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기가 되기를 거부하라는 의미입니다. 패턴에 맞서 싸우는 것과 패턴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릅니다. 사로잡힘은 종종 행위주의로 위장하고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제복을 입은 반응일 뿐입니다. 기준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 비인간화하고 더 비인간적이고 적의 이미지를 더 중독적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닙니다. 설령 사실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더 명확하고 더 뿌리 깊고 더 연민적이며 더 실질적인 개혁에 헌신하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봉사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정보가 마약처럼 작동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피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소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끊임없는 소비를 영적 의무와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매 순간을 지켜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덫입니다. 불일치 속에서 목욕하면서 일관된 빈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시스템이 지속적인 충격으로 진동하는 동안 다른 일을 안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의의 규율에는 경계가 포함됩니다. 배움의 창을 선택하고 통합의 창을 선택하십시오. 정보를 섭취한 후에는 몸으로 돌아가고 호흡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신경계가 가라앉아야 당신이 본 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는 지혜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소화가 없으면 단지 파편을 쌓을 뿐이고 파편은 무기화하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결론을 천천히 내리는 예술을 연습할 것을 권합니다. 마음은 즉각적인 종교를 원합니다. 그러나 근원과 정렬된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열린 탐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열린 탐구는 약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내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확실한 척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은 조작당하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조작은 긴박감과 두려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시기에는 단지 깨어나고 있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하거나 모든 것을 보라고 요구하며 부끄러움을 주도록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산만함입니다. 여러분은 우월해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용해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깨어남은 불안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울고,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어떤 이들은 부정하고, 어떤 이들은 해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견고한 장을 유지하고 단순한 단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호흡하고 확인하고 신중히 말하고 취약한 자를 보호하고 잔혹함을 거부하십시오. 문명은 깨어난 이들이 삐딱한 문지기들이 아니라 연민 어린 교육자가 될 때 치유됩니다. 또한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영적 정련이 있습니다. 용서는 곧 잊음이 아닙니다. 용서는 곧 용서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의 영혼을 증오에 연결하지 않겠다는 거부입니다.
용서할 때 당신은 자신의 얽힘의 장을 풀어주고 더 큰 법이 개입하도록 허용합니다. 우주를 집행자로 되려 하지 않고 결과를 부여하는데 당신의 증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조자는 당신의 증오나 복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당신의 복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서가 약함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용서가 숙련임을 말합니다. 그것은 독에 중독되지 않고 진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잔인해지지 않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을 돌로 만들지 않고 무고함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산만함의 층을 통과하면서 매일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주인은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 나는 분열을 먹이고 있는가? 아니면 일관성을 먹이고 있는가? 나는 구경거리를 먹이고 있는가? 아니면 해결책을 먹이고 있는가? 나는 절망을 먹이고 있는가? 아니면 인류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고요한 확신을 먹이고 있는가? 여러분 중 충분수가 규율 있는 주의를 선택할 때 오래된 통치자들은 가장 신뢰하던 자원인 예측 가능한 반응을 잃습니다. 그들은 광란으로 채찍질 당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복잡성을 유지하면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적 수련이 세상의 사건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유의 기초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의 상기시키는 표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은 피드 속에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여러분의 몸에 짊어질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존재하고 정직하며 일관성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면 반대하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이 말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필터를 제공합니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그들의 의도에 있어 친절한가? 즉 굴욕이 아닌 보호와 치유를 향해 겨눌 수 있는가? 그것이 유용한가? 즉 단순히 감정을 부채질하는 대신 현명한 행동을 권한 부여하는가?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멈추고 쉬게 하며 충동이 지나가게 하십시오. 많은 전투는 한 번의 숨 고르기로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편함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얼마나 빨리 이야기를 향해 손을 뻗는지 인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언가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십시오. 그 문장은 영적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소문 전파자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소문은 많은 공개적 적들이 절대 파괴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많은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은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면 더 강한 통제를 애원합니다. 이것이 스캔들이 새로운 세장 설치에 사용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공포는 보호를 요구하고 보호는 감시, 검열, 자유의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막고자 한다면 말에 대해 무모해지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연민에도 가져오십시오. 동요에 최면된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공포에 질린 사람들입니다. 공포는 적의 이미지를 찾습니다. 적의 이미지는 투쟁보다 더 단순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서 이것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논쟁 대신 뿌리내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숨을 쉬세요.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남깁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고함을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유지합시다. 이 말들은 1000개의 게시물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변화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부를 수 있는 지침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무효화하는 명령이 아니라 집단이 흔들릴 때 인간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상기입니다. 첫째, 세상이 가속하라 압박할 때 바로 그 순간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헤드라인이 격화될 때, 친구들이 즉각적인 의견을 요구할 때, 여러분의 피드가 반응을 구걸할 때, 충동 대신 한 번의 호흡을 선택하십시오. 속도는 감정적 갈고리들이 몸에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느림은 주권이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논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어있되 유용하면 됩니다. 둘째, 확인과의 단순한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공유하기 전에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원문서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묻으십시오. 여러분이 전달하려는 단편이 잘못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해를 줄 수 있다면 이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성입니다. 이 시대의 진실성은 혁명적입니다. 많은 세력이 부주의한 공유에 의존하여 장을 일관성 없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보복이 아닌 경계라고 부를 실천을 하십시오.
비보복은 피해를 용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피해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증오 없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비인간화하지 않고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세를 유지할 때 당신의 필드는 걸 수 없게 언후커블 됩니다. 군중은 잔혹함을 거부하는 마음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내부 접촉을 살아있게 유지하세요. 많은 이들이 기도나 명상이 삶이 고요할 때 하는 사치 같은 것이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집단적 동요의 시기에 내부 접촉이 기반 인프라스트럭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합니다. 몇 분의 고요함이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몇 시간이나 절약해줍니다. 고요함을 자신의 근원에 대한 일일 약속으로 삼으세요. 실질적인 도구를 원한다면 몸부터 시작하세요. 한 손은 심장에, 다른 한 손은 하복부에 놓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며 몸을 늘리세요. 그런 다음 질문을 던지세요. 소음 아래 지금 내게 무엇이 진실인가? 답을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오게 두세요. 자주 먼저 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삶으로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조임, 열림, 동요, 고요함. 이것이 지능입니다. 몸은 언제 조종당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 언어를 배우세요. 또한 무거운 자료를 소비한 후에는 에너지 위생 실천을 권합니다. 보랏빛의 부드러운 빛이 여러분의 필드를 통과하는 것을 상상하세요. 환상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경계가 흡수한 것을 풀어준다는 신호로서의 상징입니다. 손을 흔들고 어깨를 바꾸고 물을 마시고 땅을 만지세요. 이런 단순한 행위들이 여러분을 현재로 되돌립니다. 현재는 여러분이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우리가 확신의 연극이라 부를 것을 유혹받았습니다. 절대적 선언, 보장된 결과, 극적인 날짜, 모호함을 제거한다고 약속하는 유혹적인 서사들. 모호함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야기, 역사가 아직 전개되는 때에 머무르기 위한 정직한 장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분별력을 확신과 바꾸라고 요구하는 어떤 목소리든 조심하세요. 진정한 안내는 여러분의 내면의 삶을 강화합니다. 그것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적 우월감도 놓아줄 때입니다. 깨어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낫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친절할 책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정에 있는 가족을 만날 것입니다. 조롱하는 친구들, 양극화되는 공동체들. 당신의 역할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인간으로 남는 것입니다. 진실을 친절하게 말하세요. 필요하다면 경계를 설정하세요. 잔혹함에서 떠나세요. 다시 또다시 심장의 일관성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해방 행위입니다. 내 몸 안에 증오가 살아있게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세요. 발생한 일이 용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오염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보호와 수리를 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의 통로는 맑게 유지됩니다. 이 선명함은 단지 영적만이 아니라 실용적입니다. 맑은 통로는 해결책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독에 물든 통로는 오직 정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봉사를 선택하길 권합니다. 해를 다루고자 한다면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질문을 하세요. 청소년을 돕는 지역단체를 지원하세요. 트라우마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돌봄을 배우세요. 사람들이 폭력으로 악화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안전한 대화를 당신의 공동체에서 만드세요. 아이들에게 동의, 경계, 말할 권리를 가르치세요. 이러한 행동들은 중요합니다.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재건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지침, 목격의 재단에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지 마세요.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는 영적 마조히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미묘한 형태의 자해입니다. 여러분의 빛은 휴식, 아름다움, 연결, 웃음, 창의성, 일상적 순간들에서의 신성의 기억을 통해 유지됩니다. 태우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양육된 상태로 남아야 안정된 등불이 됩니다. 리듬을 만드세요. 리듬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창, 시간창을 두고 배울 것을 배우세요. 중요한 것을 체크하세요. 보관할 것은 기록하세요. 그 다음 창을 닫고 통합하세요. 심장으로 돌아가세요. 침묵으로 돌아가세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아가세요. 몸으로 돌아가세요. 이 리듬은 세계가 흔들릴 때조차도 신경계를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훈련합니다. 또한 관계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많은 유대들이 시험받을 것입니다. 폭로는 사람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회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하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초대를 제공하세요. 그들이 지지받기를 원하는가, 해결책을 원하는가를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대화를 인간적으로 유지합니다. 목적은 더 많은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더 많은 일관된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지평, 호리존과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은 무작위 혼돈을 통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성숙을 통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목격하는 것은 감춰져 있던 것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통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불편합니다. 어수선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인류가 볼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높아서가 아니라 단단해서 강한 자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깨어남을 증명하게 하세요. 조절된 신경계는 윤리, 자비, 경계, 진실에 대한 헌신, 사랑에 대한 헌신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오래된 세계들을 끝내고 새로운 것들을 탄생시키는 도구들입니다. 세 가지 서약이 이 계절 전체를 통과하는 여러분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꾸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서약은 내면의 권위를 외부에 위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우고 자문하되 어떤 목소리, 어떤 인플루언서, 어떤 제도, 어떤 군중에게도 자신의 분별력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서약은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잔혹함이 정당하게 느껴질 때조차 잔혹함을 거부하고 경멸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도록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서약은 치유하는 방식으로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선택이 굴욕이나 구경거리가 아니라 수리, 보호, 각성 쪽으로 향하겠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일상 의례를 원한다면 아침에 세상으로 자신의 주파수를 먼저 맞추기 전에 당신의 주파수를 선택하며 시작하세요. 몇 분 동안 눈을 감고 앉으세요. 심장을 느끼세요. 숨을 쉬세요. 인도를 요청하세요. 그 다음 명확한 의도를 쓰세요. 내 말은 맑을 것이다. 내 눈은 분명할 것이다. 내 행동은 약한 자를 보호할 것이다. 내 마음은 자유로울 것이다.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세요. 감사한 세 가지를 이름 지으세요. 여전히 붙들고 있는 한 가지를 용서하고 나머지는 신의 손에 놓아 자유롭게 하세요. 반복적인 연습은 깨지지 않고 진실을 유지할 수 있는 신경계를 만듭니다. 또한 목격과 흡수의 차이를 배우시길 권합니다. 목격은 고통을 보고도 현재에 머물며 연민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흡수는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가져와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는 상태입니다. 많은 빛 일꾼들이 흡수를 사랑과 혼동하여 세상을 짊어져야만 관심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왜곡입니다. 사랑은 붕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현존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과부하되었다 느낄 때는 더 단순한 안정장치에 손을 뻗으세요. 물, 호흡, 자연, 정직한 대화, 침묵, 도움을 요청하세요. 겸손히 문을 열어두면 지원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쉽게 흐릅니다. 기쁨을 잊지 마세요. 기쁨은 부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집단이 나아가고 있는 주파수를 상기시키는 주파수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이미 당신을 통해 오고 있는 미래의 증거가 되게 하세요. 웃는 인간, 사랑스러운 가정, 평화로운 산책, 창조적 노래. 이들은 각성의 산만함이 아닙니다. 이들은 평범한 삶에서 이미 형성되고 있는 새 지구의 증거입니다. 투쟁을 통해 안정화되고 주의를 정지함에 따라 더 긴 호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의 개방은 또 다른 개방으로 이어집니다. 한때 봉인된 서랍을 당기면 캐비닛이 나오고 캐비닛은 방은 건물을 암시합니다. 집단은 단지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숨겨진 건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학습이 문화적으로 정상화되면 오래된 부정하고 조롱하고 지연시키는 전략은 가졌던 최면적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폭포의 일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극적인 계시가 아니라 일련의 전개, 시인, 모순, 확인, 구조적 개혁입니다. 각자가 다음 단계를 밀어냅니다. 일부는 이를 인정하는 기관들의 해고를 통해 도달할 것이고, 일부는 언론을 통해, 일부는 내부 고발자를 통해, 일부는 집단적 패턴을 인식하고 메모를 비교하며 잊기를 거부하는 지역사회들을 통해 도달할 것입니다. 정확한 경로는 방향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빛, 더 적은 침묵, 그러나 가시화되는 각 층마다 감정적 무게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심장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거운 진실을 지탱하지 못하고 증오로 무너지는 종은 두 문을 통해 벗어나려 할 것입니다. 부정 또는 복수,
부정은 오래된 세계를 살아있게 하고 복수는 정이라는 가면을 쓴 오래된 세계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심장이 앞서야 합니다. 심장은 감상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복잡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간이 넓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엘리트의 부패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 문명의 역사에 대한 더 넓은 질문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기술이 숨겨졌는가? 어떤 합의가 닫힌 문 뒤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늘과 바다, 기록, 극지방의 당신 지역들 밖의 복도에서 무엇이 은폐되었는가? 정부와 기업과 비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중하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패턴을 주목하라 부탁합니다. 문화가 긴 은폐가 드러난 것을 발견하면 다른 오래된 은폐들을 질문할 의향이 더 커집니다. 심리적 장벽이 녹습니다. 한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가능해지고 가능성이 조사 시작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넓은 공개 생태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때 일축되었던 주제들이 진지한 대화에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간단한 설명에 도전하는 공중 현상들, 역사적 불일치들, 회수된 물질들, 숨겨진 연구 복도들, 여러분의 우주가 공식 교과서들이 허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고 상호작용적이라는 현실. 어떤 이들에게 이는 흥분일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요점은 충격이 아닙니다. 요점은 성숙입니다. 여기서 심장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세요. 만약 인구가 확장된 우주적 진실을 두려움과 부족한 정체성의 상태로 받아들인다면 미지의 것을 위협으로 해석하고 더 강한 군사화에 간청할 것입니다. 만약 인구가 확장된 우주적 진실을 호기심, 겸손, 사랑의 상태로 받아들인다면 미지의 것을 초대라고 해석하고 더 현명한 청지기적 방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적 규율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외적 계시는 내적 준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기에 안정화 기술로서 용서를 다시 가져옵니다. 용서는 결과를 지우지 않습니다. 용서는 경계와 보호의 필요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자신의 영혼을 무기화하려는 거부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의 장을 창조주와 정렬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 정렬 안에서 여러분은 전염의 주체가 아니라 수리의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 세계의 많은 이들은 증오가 변화의 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역사는 다른 방식을 보여줍니다. 증오는 단지 채찍을 쥐고 있는 손을 바꿀 뿐입니다. 또한 폭포가 전개됨에 따라 유혹은 모든 것을 단일한 이야기로 환원하려 할 것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행위자, 모든 결과를 설명하는 거대한 서사. 여기서 주의하세요. 현실은 복잡합니다. 여러 동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진실된 일꾼과 부패한 복도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축소하면 조작에 취약해집니다. 조작자는 단지 여러분을 그 틀에 충성하게 만들 소수의 확인적 세부 사항만 제공하면 됩니다. 보다 현명한 길은 층위 있는 사고입니다. 사실은 사실로 유지하세요. 질문은 질문으로 유지하세요. 직관은 직관으로 유지하세요. 마음은 열린 채로 유지하되 이성은 명료하게 유지하세요. 또한 몇몇 분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폭로의 목적은 어둠에 대한 영구적 집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폭로의 목적은 인류가 은밀한 지렛대를 제거하여 비밀 통치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 없는 세상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편집증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투명성과 결백을 규범으로 보호하는 성숙한 문화입니다. 긴급 대응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초점을 건설적으로 유지하세요. 어떤 종류의 기관을 건설하길 원하는가를 질문하세요. 어린이들이 일찍 분별력을 배우도록 교육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질문하세요. 공동체가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질문하세요. 기술을 지혜롭게 규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세요. 선전을 막도해 새로운 검열을 만들지 않도록 언론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세요. 이들은 주권을 획득해가는 종의 성숙한 질문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닻을 내리고 있는 타임라인은 드러난 것만으로 생성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길 권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반응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사람이 같은 정보를 받아도 완전히 다른 두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증오로 반응하여 쓴맛을 남깁니다. 다른 사람은 명료성으로 반응하여 잔혹함 없이 보호자가 됩니다.
이것은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물리학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폭포가 더 많은 문서, 더 많은 증언, 더 많은 문화적 대화, 더 많은 과학적 고백 또는 더 많은 우주적 개방을 통해 계속될 때마다 가장 단순한 나침반으로 계속 돌아가시길 유지하세요. 이것이 사랑을 향해 끌어당기는가, 경멸을 향해 끌어당기는가를 보세요. 이것이 나의 인간성을 강화하는가, 위축시키는가를 보세요. 이것이 현명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가, 공연에 묶어두는가를 보세요. 장이 다시 시끄러워질 때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정열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더 큰 폭로가 올 때 무엇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폭로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지니는 통합성은 차분하지만 명료성, 결단, 건설적 충동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작은 사실의 파편을 집어넣더라도 광란, 무력감, 공격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단순한 도구들 중 하나입니다. 일관성 있는 삶의 감각대 동요, 여러분의 세계가 이례적 항공현상, 숨겨진 수로, 연구 복도에 대한 대화에 가까워질수록 두 가지 왜곡에 대해 경계하세요. 첫째는 숭배적 공포로, 모든 알려지지 않은 것이 인류의 침입자로 보이고 인류가 이해의 대체물로 무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순진한 숭배로, 모든 알려지지 않은 것이 구원자이며 인류가 주권 대신 구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왜곡은 권력을 외주화하는 동일한 습관의 변형입니다. 균형 잡힌 길은 호기심과 마음의 앵커입니다. 남극, 바다, 산, 사막 같은 지역, 시설, 장소들이 지리 자체가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들릴 수 있는 많은 언급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건대 어느 위치가 기록을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록은 의식입니다. 인구가 준비되면 정보는 많은 채널을 통해 표면화합니다. 인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가장 명백한 증거조차도 기각됩니다. 그러니 장소에 최면되지 마세요. 인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하세요. 그것이 문을 엽니다. 또한 고급 기술, 재료, 추진 개념, 오래된 세계의 부족의 논리를 도전하는 에너지 시스템들에 대한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통로들이 더 가시적으로 될 때 심장이 없는 기술은 단지 오래된 통제를 위한 새로운 도구일 뿐임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내적 진화가 선택사항이 아닌 이유입니다. 새 세계는 지식과 지혜 둘 다를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전송을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축복으로 마칩니다. 명료하게 볼 수 있으되 잔혹해지지 마십시오.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되 독에 물들지 마십시오. 진실을 요구하되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계시를 통과하되 여전히 인간으로 남으십시오. 나는 아시타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평화, 사랑, 일체에 두고 떠납니다.